이제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뭐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즉 뭐 동그란 걸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세모난 걸 많이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이 집단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사실은 너가 보기에도 동그라미가 많은데 그냥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여기 보면 너가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없고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그 시야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세모가 좀 보인다고 세모가 많다고 추측하기가 좀 힘들어. 실제로 그렇지. 동그라미가 보인다고 해서 다른 데도 동그라미인지 알기가 좀 어려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에 좀 부딪히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시야가 한계가 있으니까 샘플을 뽑아가지고, 샘플이라는 이렇게 이제 특정 내 시야가 이제 가능한 범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야. 일단 내가 봤더니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많다, 뭐 세모가 많다, 이제 동그라미가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거지. 근데 모비율이란 말이야. 이거를 분수로 만든 거야. 세모의 비율은 2분의 1이잖아. 이러면 이제 이게 내가 뽑은 특정 표본, 샘플에서만 생각한 확률이야. 여긴 없지, 그지? 그럼 제로가 확률인 거고, 여기 확률은 이제 4분의 3인 거고, 이쪽 확률은 제로인 거고, 이쪽 확률은 4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이제 쭉 다 뽑아놔. 사실 별로 의미 있는지 없는지도 좀 긴가민가해, 처음에는. 왜냐면 얘를 보고 이 전체를 추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얘만, 뭐 여긴 또 달라지잖아, 그지? 내가 어디를 쳐다보느냐에 따라. 근데 너는 이걸 못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것만 볼 수 있어. 그럼 너가 조사한 값으로 전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런 이제 궁금함이 좀 생긴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뽑은 P바들 있잖아. P햇이라고 불러. P햇, 모자 쓴 사람. P햇. 요거를 평균을 내면 얘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까지 계산을 해줘. 다시 한번,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면 이걸 두 번째 스텝이라고 부를 거고, 이걸 세 번째 스텝이라고 부를 거야. 3단계 정도 와야 전체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라고 믿는 거지. 왜냐면 충분히 많이 뽑았다면 이론상으로, 그럼 되게 많을 거 아니야, 피해들이. 그걸 다 합치면 전체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분산도 구하고, 또 쟤네를 가지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어. 분산 표준 편차 왜 구해? 평균이 좋은지 나쁜지를 얘네가 이렇게 좀 측정하게 도와줘. 평균이란 모두에게 공평한 값인데 1, 2, 3, 4, 5 같은 경우에 3이 평균이면 그 말은 대충 모두 3 정도는 가지고 댕겨요 란 뜻이거든. 평균이다. 이게 15인데 얘도 다 더하면 15야. 근데 1, 2 동의할까? 일은 좋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 약간 이런 감정의 문제야, 지금 평균은. 그리고 진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심하다 그러면 쓰지 말아야지. 평균이 3이라니 이런 건 안 쓰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불만만 많아 사람들이, 그러면 쓰기가 좀 어려워져. 불만만 많은 수치는 이런 거야. 자, 뭐 너는 이제 월급이 한 1억 돼. 그리고 직원들은 월급이 10만 원이야. 그럼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와? 천만. 한 5천? 대략 뭐 한 요 근처? 평균이 나올 거야? 그럼 10만 원 받는 사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이 사람도 내가 왜 5천을 벌어, 난 1억인데 2배가 넘잖아, 막 이러면 다들 불만밖에 없어, 이 사람들. 이럴 때 평균은 쓸모가 없어, 이렇게. 근데 쓸모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측정을 한 두 개나 다섯 개는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알지만, 한 직원이 10만 명이야. 그럼 그 숫자 보여줘도 다 의미가 없어져. 뭐 감정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분산을 구해.
차이들의 제곱을 해서 더한 평균. 차이가 많이 나네, 적게 나네를 분산으로 계산하는 거. 그럼 평균이 이제 좀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대충 시스템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모평균 할 때 모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고 그게 EX 바, VX 바, 시그마 X 바와 이런 관계구나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잖아. 얘는 M 그대로고 얘는 M분의 시그마의 제곱이고 얘는 루트 M분의 시그마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었어. 괜찮아? 네. 똑같아. 얘도 그게 있을 거야. 모 비율이라고 이제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게 들어있을 확률이야. 전체 집단을 다 조사했을 때 구할 수 있는 확률. 모 비율이라고 불러. 그거는 내가 방금 구한 개별적인 확률을 평균 냈을 때와 얘요. 똑같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고 분산은 어떨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도 과정이 좀 궁금하면 유도를 좀 하고 아니면 그냥 외워. 이제 n분의 pq거든. 그 다음에 시그마 p 햇은 루트 n분의 pq야. 여기 이제 분산 Q가 표준 1-P예요? q는 1-p 더하기 q가 1이 되는, 그래서 q가 1-p가 되는 그런 q를 말하는 건데 이제 왜 나왔을지 궁금할 땐 얘기를 해주지만 안 궁금하면 그냥 써라 이렇게 얘기는 해. 근데 한 번만 보고 가자. 자, 우리가 지금 확률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 그걸로 따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n개의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있을지 없을지를 조사할 건데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을 확률이 p야. 이게 이항분포란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항분포. 이항분포가 되면 기본적으로 그 뭐라 그러지? 요 p 자리를 우리가 n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x개의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겠지라고 요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내가 n개를 뽑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x개 들어있을 상황이 바로 요거거든. p 햇. 그것의 평균이 궁금하다라고 말한 거와 똑같겠구나. p 햇이 이것과 의미가 같겠네라는 이제 깨달음을 하나 얻은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될 텐데 x라는 거는 못 나와. n은 나올 수 있지. 근데 지금 이 표에서 ex란 np 말하는 거 아닌가? 해서 쓱쓱 해가지고 p가 나온다고 바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 햇을 상징하는 기호 또 다른 표현이란다.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면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거지? 그러면 이제 좀 한참 고민해야지. 하여튼 이런 의미라는 걸 미리 좀 얘기해보고 분산도 마찬가지. n분의 x가 v가 되면 n제곱분의 1이 밖으로 나오고 vx인데 v는 npq잖아. 이 이항분포에서. 그럼 n이 약분되면서 n분의 pq가 남게 된단다.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요 둘 사이의 의미가 서로 통한다라는 이제 사실을 하나 좀 기억을 해줘. 그래서 p 햇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 n분의 x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왜 그게 나와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증명은 가능해. 아까 뭐 아마 이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지만 계산으로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이게 모비율의 전부야. 그래서 모비율 문제가 이런 거야. p 햇이 너가 직접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계산을 해서 얻어낸 정보입니다.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내가 직접 계산한 값이 뭐 2분의 1보다 클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확률이 2분의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처음에 들으면 어리둥절해. 이게 뭔 소리야? 근데 너가 이제 밖에 나가서 직접 계산하고 사람들한테 조사해서 얻은 값은 2분의 1을 넘길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지 그건. 내가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했을 때 그 값이 뭐 얼마를 넘길지 안 넘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9분의 1을 이제 내가 조사한 그 집단이 9분의 1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른단 말이야. 그것도 계산이 가능해. 어떻게 하냐 하면 Z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이해가니? Z로 계산할 때는 뭘 빼야 되지? 당연히 평균을 빼라고 말했고 그 다음 표준? 편차로 나누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안 변해 그거는. 근데 평균이 뭐냐 이거지. P햇의 평균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아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P햇의 표준 편차는 P햇의 표준 편차인데 개념은 그렇고 자 실제로 이건 P와 같다 그랬고 이거는 루트 n분의 P 미안 루트 n분의 PQ와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걸 쓰면 계산은 다 가능해. 이해를 여기서 이 P가 어디 값이? P가 어디 값이냐고? 그게 무슨 얘기지? P하고 Q가 있는데 이 전체의 확률, 모비율이라고. M이라는 건 전체 평균이서 모평균이라고 부르지. 이 P는 전체의 확률, 모비율이야. 이건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걸 모르면 계산을 못하지. 그냥 연습 문제라고 생각해. 나중에 이걸 이제 때려 맞춰야 돼. 그래서 추정이라는 이제 단원이 뒤에 첨가가 되지. 아니 P를 몰라가지고 시작했는데 P를 알아야 된다니 말이 안 되잖아. 맞아. 말이 안 돼. 그래서 P가 뭔지 그럼 어떻게 알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 물론 이제 문제는 다 알려줘. 문제는 이 P를 다 알려주고 시작할 거야. 근데 현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모를 때는 어떡하죠? 그럼 모를 때는 추측을 해야지. 그게 바로 모 비율의 추정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단원에 나오는 얘기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측정해서 계산한 비율, 표본 비율에서 알파 루트 n분의 PQ 정도 빼거나 더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느냐? 약간 뭐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보면 돼. 여기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던 신뢰도라고 해서 신뢰 구간이란 이만큼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면 딱 맞을 것 같고, 요건 이제 표본의 비율, 직접 나가서 너가 조사해서 계산해서 얻은 값이지. 원래 PQ도 또 모비율이잖아. P가 이거 모르는 건데. 아니 모르는 걸 구하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걸 도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햇을 씌워요. 그러니까 P를 모를 때는 P햇을 대신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이 되어 있어 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아. 요 N은 뭐게? 표본의 그렇지. 크기라고 책에 나와 있지만 너가 말한 것처럼 개수 같은 거야. 그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신뢰도만 잘 조절한다고 하면 뭐 나머지 이렇게 사용만 하면 돼. 신뢰 구간 구하는 건 오히려 좀 쉽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요건 추정을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추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정규 분포 안에서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확률 구하기. 그러려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Z로 고친 다음에 표를 보고 간단하게 구하면 된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내용의 전부야. 딱 보면 되게 벽이라고. 뭐지 이게 막. 이게 그 얘기야. P를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Z가
되니까 그걸로 이런 표 보면서 확률을 구해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처음엔 좀 난 낯설더라고. 아니, 확률이 9분의 1보다 클 확률을 또 구하라고? 그럼 그게 그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구해? 그러면서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진지하게 생각해볼 좀 철학적 좀 이면이 있긴 있어. 시험 얘기는 그만하고 싶다. 자, 식당 예약 고객 중 이게 좋다. 예약 시간 전에 식당에 90%는 도착을 한다. 식당의 예약 고객 중 4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할 때 예약 시간 전에 식당에 도착하는 고객의 비율이 0.885 이상 0.915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요즘 이거 뭐라 그러지? 노쇼라 그러나? 예약하고 안 오는 사람들 때문에 노쇼. 손해본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근데 실제로 90% 이상이라면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이게 진짜라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그 요금을 잘 책정하면 돼. 그렇게 해서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하에 그 비용까지 이제 원가에 포함을 좀 시키는 방법도 식당을 운영하는 요령일 수 있어. 이런 가격이 올라가서 손님들이 안 좋아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밥값도 다 틀리잖아. 똑같은 순댓국도 여기 값이나 저기 값이나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럼 방송이 좀 과장된 건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저렇게 얘기를 막 심각하게 하는데 정말 심각한지 아닌 건지를 이제 수치를 통해서 진짜 좀 들여다 볼 수 있으면 나는 좀 믿음이 갈 것 같은데 그냥 막 여러분 심각합니다 막 이러면 저거 지금 뉴스를 팔기 위해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건가? 아니면 이제 진짜 심각해서 그러는 건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막 너무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는데 사실은 그런 일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그건 대부분 이제 뉴스를 좀 이렇게 팔아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이제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같이 알아두면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90%가 아는 거야. 그럼 그게 피를 얘기한 거니 아니면 피 해를 얘기한 거니 뭐 이런 거. 해신 거. 90%는 이 얘기하는 거야. 전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이걸 이제 한번 읽어봐. 내가 이제 독해를 도와줄게. 식당 예약 고객 중 90%는 식당에 도착을 합니다라는 말투는 P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P햇은 뭐냐면 그 중에 30명을 뭐 조사했는데 또는 그 중에 뭐 50명을 조사했는데 그럼 P햇이 돼. 그래서 P햇은 명수가 나와. 400명을 추출해서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P햇이 될 확률이 높아요. 400명을 추출해서 조사했을 때는 비율이 그랬잖아. 이거는 P햇이야.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근데 P햇이 0.085와 0.915 이하에 들어갈 확률. 뭔 소리지? 자, P햇이 0.08 0.88. 88 망했다. 0.885와 0.915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도 사실은 확률이고 얘도 확률이니까 한 문장 속에 확률을 두 번 쓰면 듣는 사람 진짜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이제 비율 이렇게 계속 부르고 비율이 아니라 표본 비율. 저거는 표본 비율 비율 자꾸 이렇게 부르고 최종적으로 확률 구해 그러면 확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랑 얘는 진짜 차별화시키고 싶단 그런 얘기야.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일단 수험생의 감성에서는 뭐 약간 요런 멘트로 한번 괜찮니? 얘네들이 같은 종족이고 얘는 다른 사람이야. 똑같은 피라도 다른 피인 거지.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건데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잘 구별해주면 좋겠고 나머지는 요걸 Z로 좀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한 계산이 가능해지니까 뭐 그걸 좀 하자는 거지. 내 말 좀 어렵지 않니? 그 0.885에서 그렇지. 빼는 거지. 이제 요거 0.9를 뺀. 요거를 내버려 두고
괜찮아? 4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밑에 오는 사람은 루트 n분의 pq가 와야 돼요. 요게 이제 표준 편차. 아, 내 말 이해 가니? 그러니까 그 p햇의 표준 편차가 여기 아래쪽에 오면 된다 해서 너가 말한 400은 여기에 들어갈 거고 p햇, q햇을 대신 써도 된다라는 이론이 있기에 p 보이지, 그지? p가 있구나. 오늘은 뭐 p햇 됐다. 그냥 p를 그냥 갖다 쓰면 되겠네. p의 q에도 필요가 없구나. 진실이 다 나와 있으니 0.1로 이렇게 써도 괜찮단다. 0. 그래서 20분에 0.09니까 0.3 정도 이렇게 그 루트를 벗어나서 이제 p는 0.9죠? p는 0.9죠? 그 0.9를 빼는 것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건 참고로 그냥 그쪽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호익. 됐니? 그렇게 사용해주면 돼. 어려운 점 없었니? 요건 그냥 뚝딱뚝딱 이제 계산하면 금방 끝나. 이게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고, 요 한 페이지 이해하려면 솔직히 몇 달 걸려. 처음에 진짜 한숨 나올 정도야.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 붙들어 놓고 계속 물어봐야 돼.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여튼 너가 이제 제 시간에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물어보든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정말 뭐라도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는 거야. 절대 쉬운 부분은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본 건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요것만 하면 돼. 모든 좀 시간에 있는 외워야 문제, 될 것 같아요. 계속 요것만 좀 해주면 되고, 그다음 이제 모비율 추정해가지고 그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 그 실내 구간 이거 하면 돼.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나와야 되죠? 라는 이제 물음에 대한 답변이야 이거는. 근데 들어도 별로 좀 이걸 외우는데 도움은 안 돼.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게 나온 거구나. 거기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많이 써봐. 네. 이게 끝이야. 나머지는 못 알아듣는 말을 이제 같이 독해를 하는 그것만 남았어. 이 상황이 도대체 뭐길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다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죠. 사실 이제 공부 시작인 거죠. 뭐. 그래서 이론은 여기까지. 간단한 예제는 이렇게 푼다 뭐 이런 거. 될 것 같구나. 제가 그러면 목요일까지를 다 풀어올게요. 그럴래? 네. 아니 뭐 지금 하나 풀어봐도 되고 아니면 풀어와도 되고. 풀어오는 게